네, 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잠깐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려가지고 천안 휴게소에 들려서 천안 호두 과자를 먹는 순간 지수가 미쳤어요. 막 갑자기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1% 마무리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아래 꼬리가 밑으로 떨어졌던 게 거의 마이너스 3%.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아래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올렸는데 마이너스 5.6%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행인 거는 아래 꼬리가 길면서 다시 5일선까지 종가가 회복되었다는 거는 참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래에서 강하게 내렸다가 강하게 이렇게 V자 반등했다는 거는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언젠가 한번 올 만한 그 조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계속 가지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불안전하긴 합니다. 자, 이전 이 갭 자리 그리고 이 고점 자리가 지금 이제 거의 터치를 했는데 좀 부담될 만한 자리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 CCI라든지 보조지표를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어떤 그 과매수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비중을 늘리기보다 비중을 좀 줄이고 단기적인 매매 그리고 종가 매매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혹시나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좀 이렇게 방어하는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좀 뭐 김정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지금 맞다, 위독하다, 아니다 이런 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확실해지지 않은 그런 변동성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만큼 더 우리가 매매할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종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어제 종가상 좀 매매하기 좀 괜찮을 만하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우리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 용평 리조트예요. 자, 용평 리조트 한번 보시면은 자, 지우고요.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역헤드앤 숄더라고 분명히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역헤드앤 숄더. 자, 어깨, 머리, 어깨에서 이렇게 이전 잡아주는 이런 저항의 자리를 살짝 돌파하고 오른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좀 돌파할 때는 한번 매수가 가능한 공략해 볼 만한 자리죠. 추세를 전환할 때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윗꼬리 주면서 장중에 이제 10시까지만 해도 한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종가 매수는 사실 뭐 3% 혹은 뭐 4%만 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 방법이잖아요. 짧게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이 이제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이 장대 양봉에 이 장대 양봉이 보시면 이제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나온 이 장대 양봉에 중간값 정도를 지켜준다면은 이 종목 아직까지는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내일자 이제 김정은에 대한 정확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대북주는 많이 휘둘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종가상 이제 눈에 보였던 게 한국내와는 이제 티플렉스 뭐 이런 종목들과 함께 이제 북한의 이제 광물 자원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아, 그런 그 관련주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제 역헤드앤 숄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내는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종가 매수하면은 시초가 이제 던지는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건데 자, 여기까지 7점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10시까지.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나. 종가 베팅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지만 자, 오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 이 종목 밑으로 막 깨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죠. 자, 이 종목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 관점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관점은 이 큰 거래대금 터지면서 나온 나름대로의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아직까지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 종가상. 이 종목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 다만 좀 시장에 의해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난티 한번 볼까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역헤드앤 숄더 이쁘게 만들어서 돌파가 나온 자리 종가 매수 가능한 자리고, 자, 오늘자 거래대금 강하게 터지면서 나온 자리에서 이 중간값,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금 현재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간을 좀 봐야 되겠죠. 뉴스를 보면서 대응의 영역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반해서 또 아이러니하게 어제 종가상 대북주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보이긴 했지만 반면에 방산주도 좋은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하나 시스템. 자, 하나 시스템도 이제 대표적인 그 상장 얼마 안 된 대표적인 이제 방산 관련주죠.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 파란 박스처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탁 튀어오른 자리, 이런 자리는 종가상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죠. 그래서 고점까지 18%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무리는 이제 윗골이 달면서 끝났는데, 자, 이게 그냥 끝난 건가, 이게 돈이 들어온 건가, 저는 이게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뉴스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항공, 이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이 파란 박스상 계속 지그재그로 올라가다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죠. 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전 고점을 돌파하니까 이전 고점을 지지해 주죠. 또 이전 고점을 또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가 돌파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돌파되니까 또 매수할 만한 자리죠. 그리고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종목의 최고가는 22%였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북주도 괜찮은 자리, 그리고 방산주도 괜찮은 자리, 이거 도대체 뭔가 이제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0시 한 30분에서 한 11시 정도 사이, 그 짧은 시간, 그 핫한 그 타이밍에 제가 이제 그 지수가 무너지는 거를 이제 이야기 듣고 카톡방의 내용들과 김정은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뭐 매매하는 시장을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지금 급하게 오르는 방산주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급하게 훅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 길게 주고 오를 만한 대북주의 대장주인 아난티나 이런 종목을 내가 잡을 것인가, 그 짧은 시간 정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잡은 종목은 이 지금 보고 계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매매한 내용으로는 항공우주인데요. 자, 요거 한번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요, 이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자, 한번 이렇게 윗꼬리 한번 고음 만들었고요. 고점 만들었고, 두 번째 고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정도 돌파하는 때는 좀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죠. 게다가 자, 이렇게 강하게 큰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은 자, 이 종목 충분히 한번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지 않는가. 다만 그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강하게 급등이 나온다고 이렇게 대북주가 무너지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방산주를 빨리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강하게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자, 올라가는 캔들을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분봉이든 3분봉이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좋은 익숙한 분봉을 잡으시되, 자, 첫 번째 한번 강하게 슈팅 나오고, 자, 두 번째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캔들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지지가 정항이 되었던 자리가 24,100원 정도 자리죠. 그러면 24,100원 자리가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에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제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올려내는 종목일수록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 중간값 그리고 이전에 고점이었던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될 만한 이런 자리를 대략 이제 눈에 띄게 이제 한다면 이런 자리겠죠. 자, 이렇게 빨갛게 한번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자, 이런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캔들상. 그러면은 자, 제가 이제 매수했던 자리는 첫 번째 이제 요런 자리였고요. 아이고. 첫 번째 요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좀 더 밑으로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잡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쫙 오르면서 VI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캡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VI 걸리고 난 뒤에 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빅텍이 먼저 날아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같이 막 방산주가 날아갈 때는 그 중에 하나를 빨리 봐서 자, 이런 종목들 VI가 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한번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고 여기 위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상한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 상한가 못 갔죠. 그 방산주들 대부분 상한가 가지 못하고 윗꼬리 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게 한 20% 정도까지 오르면 그때부터는 전량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더라도. 왜냐하면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게 위에서 더 올라간다에 베팅을 한다기보다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베팅을 그런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팔지 않고 욕심 부렸다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5분 봉상 한꺼번에 이렇게 마이너스 12%, 12.83% 갑자기 급락합니다. 멘붕이 오죠. 그러면 매매 못합니다. 절대 매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분할로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단 5%든 단 3%든 남이 뭐 상한가를 수익을 내는 매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내가 수익 내서 지킬 수 있는 매매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게 정말 진정한 내 실력이고 나의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항공우주도 뭐 사실 많이 날라갔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보시면은 중간에 강하게 날랐어요. 근데 이 종목은 보면은 좀 아무래도 좀 비실비실하죠. 대장주를 다시 잡아야 돼요.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빅텍을 먼저 잡는 게 순서인데, 자, 이 빅텍 딴 종목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마이너스 플러스 23%에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잡아라. 아니면은 이 종목이 아니었다면 좀 다른 종목이라도 잡아야 돼.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잡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이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죠. 이전 고점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아래 꼬리를 주지 않고 곧바로 날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대장주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부대장격 되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을 잡는 것이 오히려 수익 내기에는 저에겐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대 양봉 이후에 중간값을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은 이전에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좀 몇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강한 거래대금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거래대금 강하게 이전보다 큰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 장대 양봉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돌파한 자리거든요. 돌파해서 나온 자리인데 자, 올리고 난 뒤에 이 중간값을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올려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급등하죠. 자, 그리고 한데 또 중간값을 또 훼손하지 않고 지금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나오죠. 비트 컴퓨터도 좀 나쁘지 않은 이런 종목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 수렴의 패턴 자, 이런 자리를 위로 돌파한 자리 이 자리도 매수의 어떤 포인트였고
강하게 큰 거래대금, 역대급 큰 거래대금 터지면서 강한 장대 양봉 이후로 이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고 두드렸다가 5일선 아래에서 튀어오르는 이런 자리도 한번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인성 정보도 이 그 비대면으로 이제 그 의료 케어하는 그런 종목이죠. 그런 기업이죠. 자, 저는 이 종가를 이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정말 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좀 만들었어요. 근데 돌파하고 다시 파란 박스 안으로 슬쩍슬쩍 들어오죠.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자, 돌파 이후에 자, 새로운 이런 박스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이 장대 양봉, 거래가 터지면서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을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고 이제 5일선 아래에서는 한번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 자리고요. 자, 여기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종가상 이 중간값을,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훼손한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해서 위로 올리는 그런 매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대응을 잘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스타일이겠죠. 자, 유로도 보시면은 노란색이 박스가 보이시죠? 두드렸던 이 자리가 이전 자리를 돌파하는 큰 거래대금 터지면 돌파하잖아요. 이 돌파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 큰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반등이 나오는데 자, 5일선 아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였고요. 자, 오늘 좀 장이 밀려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중간값을 종가상이 좀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 올라가려는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값에 최대 가까운 자리에 사되, 자, 이 자리가 만약 깨진다면, 종가상 깨진다면 이제 그 대응해서 리스크를 이제 관리한다든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나는데 옆으로 길고 있는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든 자리를 쾅 거래대금 강하게 터지면서 돌파하고 난 뒤에 자, 여기 이제 이 큰 거와 이 아래 이 자리는 오버슈팅들이고요. 그리고 한 뒤에 이 중간값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지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 종가상 중간값을 훼손하면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저는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뭐 상한가 가더라도 저는 이제 그 뒤로는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려는 그 에너지는 이제 많이 소진되어서 리스크를 이제 좀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로 이제 인해서 이제 매매가 좀 꼬이거나 혹은 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매 방식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제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어찌됐든 내일 이제 대북주 정확하게 이제 김정은의 어떤 뉴스를 정확하게 봐야지 방산주가 이길지 혹은 대북주가 올라갈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돌파 나온 자리에서 강한 역대급 거래 대금과 함께 올라온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지키는 자리는 그 지키는 종목은 그 에너지가 위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요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